자, 교과서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계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는 건데, 자, 세계화는 국가 및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이제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고 있대요. 자, 이에 따라 자유로운 무역이 확대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또한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협력 같은 거거나 혹은 뭐 WTO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는 거. 자, 하지만 세계화가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래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 번째, 국가 간의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대요. 자, 자유무역을 영어로 바꾸면 FTA죠. FTA가 확대되면서 높은 기술력과 충분한 자본을 지닌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은 경쟁에서 유리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도태라는 것은 이제 뒤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이나 금융 서비스 산업 등은 주로 선진국에 위치하는 반면 값싼 노동력에 필요한 제조업과 농업 이런 것들은 개발도상국이 담당하면서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기도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 총소득이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도 포함이 되죠. 자, 그런데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자, 대표적인 곳이 여기 동남아시아죠. 네. 자, 동남아시아 중에서도요.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조금 더 그 계중이 조금 더 이제 소득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운데 껴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죠. 첨단 산업이나 금융 서비스 산업에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그래서 나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바람은 빨리 그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발명을 좀 했으면. 근데 그런 것이 그냥 마냥 꿈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개발 가능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로켓 쏴 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소재.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뭐 신소재라는 것이 되게 생뚱맞은 단어이기도 했었어요. 뭐 원체 과학의 문외한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선생님 남동생이 신소재 공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점수를 이렇게 보다 보니 야, 너 신소재공학과 점수가 되네, 그냥 여기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보니 졸업할 때 취업이 잘 되는 과 중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걸음질하다가 쥐잡았네 라고 했는데, 네, 혹시나 이제 자기는 이제 과학 혹은 이제 뭐 이과 계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신소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취업이 잘 된대요. 자, 문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획일화라는 것은 이제 하나, 그다음에 소멸,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예시 보면은 어디서나 똑같은 음식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햄버거가 이제 그런 예죠. 자, 선진국의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고요.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점차 사라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약소국이나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가 이제 선진국의 문화에 밀려서 점차 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세계화는 이제 세 번째,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을 낳을 수 있대요. 세계화에 따라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빈곤국에 대한 원조, 그 다음에 난민, 을 포함한 국가 간의 이민자 문제,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하여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어났대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인권이나 자유 이런 것들, 이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야 하느냐,
혹은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주권이나 자국 시민의 복지를 보편적 가치의 실현보다 우선해야 하냐는 특수윤리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죠. 네. 자, EU 탈퇴 찬성 결정적 이슈는 이민이라고 하는데, 자, 영국이 2016년, 사실 선생님도 책 보고 알았어요. 벌써 4년이나 됐구나. 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죠. 브렉시트라고 하는데, 브리티시가 이제 엑시트 탈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합성어죠. 국민 투표에서 영국 국민의 52%가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탈퇴를 했답니다. 자, 세계화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세계화를 하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래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커서 여행을 할 때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요. 여권 하나만 있으면은 여행이 충분히 가능한 거야. 원래는 비자라는 것과 여권이라는 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비자라는 것은 이제 허가증이고요. 여권이라는 것은 신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계화가 됨으로써 굳이 허가하지 않아도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보장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 와도 돼라는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었는데 영국 국민들은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야. 자, 영국으로 어디서 이민자들이 가냐면은요. 이제 여기서 갑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혹은 이제 동유럽에서. 네,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민자에게 지급되는 사회 보장 비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험, 우리나라 이제 의료보험 같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을 거세게 만들었대요. 현재 EU 회원국의 국민은 영국에서 석 달만 일하면 영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왜 일하다가 그만두면 이렇게 실업급여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이민으로 왔는데 영국이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 유럽 같은 경우는 세금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은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특수윤리. 특수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되게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탈퇴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설왕설래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서 충돌한다면은 자, 보편윤리는 뭐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수윤리라고 한다면 영국 국민이 아니면 영국의 국가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느냐? 자,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구촌 분배 정의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획일화되지 않게요. 그래서 문화가 가진 특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라는 단체도 생겨나서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그러니까 무슨 윤리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보편 윤리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앞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